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12월 13일 월요일 장이 마감이 됐고요. 허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10시 10분?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고점을, 코스피는 고점을 10시 20분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시 반에 찍었어요. 그 뒤로 쭉 밀리면서 거의 종가 저가로 마감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OLED, 5G, 대부분 수급이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를 좀 강하게 해줬었어요. 강하게 해주다가 코스닥은 애초에 그냥 매도로 시작을 했고, 예, 근데 이제 외국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지금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양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좀 자금 이탈이 좀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낙폭은 냉정히 말해 좀 과했습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좀 과한 하락이었고, 글로벌 증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딱히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선반영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 주 일정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어디 갔죠? 호주 가셨죠. 그래서 광물 공급이라든지 수소 협력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사업 성과 발표해서 블록체인 관련주보다는 보안주들이 강했어요.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게 바로 그거죠. 허빙대 TV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미용실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회의를 엿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주들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보안주에서 좀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종목 지니어스가 있습니다. 지니어스가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보안 쪽이 좀 강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별 탈도 없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주에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일부터 이틀간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고 15일 날은 FOMC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또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또 주식시장에서 자금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반영을 받은 게 아닌가, 오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디폴트니 많이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사실 예전에도 이 이슈가 나왔었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디폴트 선언하는 건 가능성 거의 크지 않다. 사실 100% 없으니까. 제가 미국 높으신 분들이 회의하는데 제가 감히 예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도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15일 이전에는 좀 조정을 하는 게 좀 목표로 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0.5%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이제 안전하게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한다고 하는데, 요것도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냐면은 지준율을 낮춘다 하면은 굳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갑자기 이거 지준율을 좀 풀어줘서 80만 원까지만 갖고 있어도 돼. 그럼 20만 원 시장에 풀리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 긍정적인 해석이고, 지준율을 인하시켰을 때 100만 원에서 원래 100만 원 갖고 있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줄어줬으니까 20만 원이 시장에 풀릴 거 아닙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증가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부정적으로 굳이 해석을 해보면 이 인플레 이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원자재라든지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강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일 수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FOMC 금리, 부채 한도, 중국의 지준율, 요게 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실 우리나라 오늘 시장 보면은 전북에서 오미크론 발생했다, 서울에서 오미크론 발생했다, 안산에서 오미크론 발생했다 등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출렁하고, 어디 나왔다 하면 출렁하고,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확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시장에 좀 참여를 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엑스포를 개막한다,
뭐 신규 상장주도 있고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도 있다 하는데 뭐 사실 요것보다는 좀 숲이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7일 날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그냥 몇 달 동안 지금 다날 NHN벅스 한글과 컴퓨터와 같이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요번 주 금요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재료 소멸은 꼭 염두를 해 두시고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요번 주 일정 체크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세종 메디칼이 제일 강했습니다.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인 제넨셀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 친구로는 한국 파마와 골드 퍼시픽이 있습니다만 세종 메디칼이 어쨌든 간에 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아침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뭐 CES 요번에 열리지 않습니까? CES 열리는데 여기에서 뭐 IT, 뭐 미래 산업에 뭐 미리 볼 수 있는 미래 산업 해가지고 CES가 열리는데 사실 모빌리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이슈가 뭐였냐면은 삼성에서 로봇 관련해서 뭐 격상시킨다, 뭐 지위 같은 거를 뭐 좀 격상시킨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로봇 사업 본격화에 로봇 관련주 강세, 로봇 사업팀 신설 소식에 로봇주들이 장초반 강했다. 그래서 대장은 어쨌든 로보티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와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뭐 인포뱅크는 뭐죠? CES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인포뱅크, 모트렉스, 라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친구들이 다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보통 이제 재작년에도 연초에 CES 열리면은 꼭 자율주행, 뭐 미래차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다 보니까 자율주행 최근에 뭐 레벨 4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수혜를 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의료기기 메가 ECS 지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오나 해가지고 산소도 부족하다. 그리고 뭐 바이오니아, 그리고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테마가 묶인 게 많죠. 뭐 진단키트도 묶인 것도 있고, 뭐 오미크론 변이 검출 시약도 있고, 뭐 탈모 얘기도 있고,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도 할 수 있다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젠 역시 진단키트, 한국파마 말씀드린 대로 세종텔레콤, 세종메디칼의 후발주자. 그리고 KG모빌리언스는 저희가 텔레그램 그 무료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메타버스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해서 어떤 특정 인물을 영입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돈은 NHN벅스, 뭐 세종메디칼, 바이오니아, 시젠, 인포뱅크 좀 이제 급등락이 좀 보여줬던 종목들에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뭐 섹터를 이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사실 로봇 관련주들밖에 없었고, 다만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건 사실 아닙니다. 돈이 굳이 많이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LG 애플카 이슈 기대감, 그게 조금 많이 영향을 미쳤지, 오늘은 사실 좀 재미도 많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시 20분에 고점 찍고 1시간 반 오르고 내리 그냥 밀리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형주, 중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하락폭을 좀 보셨을 겁니다. 시장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나가는 수급 대비해서 지수가 많이 밀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과매도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시 반에 이미 그냥 찍어 버렸습니다. 찍고 계속 밀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 이 친구들도 같이 한번 밀렸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도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오늘은 사실 방금 우리가 좀 강한 종목이다 라고 했던 종목들 외에는 사실 뭐 대부분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뭐 오후장에는 뭐 그냥 질질 밀리는 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재미도 없고, 뭐 산발적으로 뭐 어디 뭐 확진자가 터졌다, 뭐 어느 지역에 뭐 오미크론이 뭐 의심이 된다, 뭐 이런 뉴스들만 질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유재석 씨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로 다가갈수록 뭐 물론 뭐 사실 남은 2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남은 연말은 2022년 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2022년에 수혜받을 종목들을 미리미리 사두는 그런 전략도 해야 돼요,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함보다는 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인가, 이슈가 있는지, 혹시 호재나 악재나 뜬 건 없는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2021년 남은 한 2주 정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지루한 시장이고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허브리핑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